잇몸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잇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잇몸이 흔들리고 피가 나고 붓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과에서는 이제 이가 약해져서 뽑자고 그러는데요. 그 잇몸 질환의 영양제를 드셔서 그분이 이를 뽑지도 않고 지금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요. 그 잇몸 질환이 보통 생기면 사람들은 그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30살이 넘으면 잇몸 질환이 발생할률이 50%가량에 이르고요. 65세가 되면 그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좀 더 잇몸 질환에 대해서 이빨을 뽑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이제 우리 몸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통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면 암 발생률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암에는 모감, 두경부암, 구강암, 식도암, 대장암 이러한 비율이 되게 높아지게 되고요. 또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잇몸 질환과 이런 질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는 보통은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요, 밑에 치조골이 이렇게 받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치조골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가 이렇게 위에 있는 이빨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가 흔들려서 뽑히게 됩니다. 치조골이 뭘로 되어 있냐면 칼슘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가 약해지는 분은 보통 뼈가 약해져 가지고 골다공증기가 있어서 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잇몸 질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치은염과 하나는 또 치주염으로 나누게 됩니다. 치은염은 잇몸의 겉부분, 잇몸 겉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요. 치주염은 이빨 뿌리의 깊숙한 부분, 뼈에 관계된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염증을 없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없애줘야 되냐면 이 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어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튼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돼요. 우선은 잇몸 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염증 생긴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약국에서도 환자들에게 소개시켜 준 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들을 하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약에는 보통 잇몸 질환 영양제에서는 어떤 것이 먼저 쓰냐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먼저 쓰게 됩니다.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쓰는 이유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이제 부종을 좀 없애주고요. 염증 물질을 잘 없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생기면은 여기가 잇몸 조직이 붓죠? 붓고 조직이 흔들거리죠? 흔들거리는 것은 염증이 생겨서 그러는데 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이제 보통 염증 물질을 아주 잘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효를 시켜가지고 우리 몸속에 나가게 해주는 작용이 가장 크죠. 그래서 옥수수 수염 추출물 쓰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옥수수 수염 추출물 들어있죠. 그 다음에 리소짐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리소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리소짐은 충치가 되는 세균의 세포벽을 헐게 됩니다. 그러면 균이 죽게 되죠. 균이 죽게 돼가지고
균을 죽여주어서 염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리소짐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눈물샘, 타액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고 하죠. 그래서 항생제를 안 쓰더라도 리소짐을 쓰면 구강의 염증이 없애지게 됩니다. 리소짐은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요. 항암제를 투여해서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구강에 염증이 생겼는데 리소짐을 쓰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염증을 없애주는 물질로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과 리소짐이 있고요. 또 여기 식물 스테롤은 베타 스테롤이 들어가는데 이 스테롤은 어떤 거냐면은 치석을 생기게 하는 균이 뮤탄트 균이라는 것입니다. 당분을 먹으면 산성화돼서 치석이 잘 생기게 되는데 치석을 제거하는데 좋은 것이 베타 시토스테롤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거죠? 이 잇몸이 이렇게 있으면 뼈가 무너지면 이가 흔들려서 뽑힌다고 그랬죠. 이 뿌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뿌리를 약해지면은 혹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다시 뽑히게 됩니다. 이 뿌리를 다시 올려주는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 그걸 치조골이라고 하는데요. 치조골은 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을 넣어줘야 되는데 칼슘은 그냥 칼슘 넣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유기산 칼슘을 쓰면 좋습니다. 유기산 칼슘을 쓰면은 이 치조골이 올라가는데요. 유기산 칼슘이 뭐냐면 산호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옥수수 수염 추출물, 리소짐, 그다음 베타 시토스테롤, 그다음 칼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칼슘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가 이렇게 다시 뿌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뿌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흔들리던 이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게 잇몸 치료의 근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머지는 이제 망간, 아보가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보통 항산화하고 항염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잇몸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고 여러분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임플란트 하기 전에 이런 영양제를 드셔가지고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이빨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그다음 밥맛도 돌아오고 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잇몸이 약해지는 사람은 골다공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조골은 뿌리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좋아지죠. 그래서 보통은 잇몸이 약해지는 것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서 잇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약해지는데 단순히 잇몸이 약해진 원인은 골다공증이나 치조골이 약해지는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걸 고쳐서 다시 자기 이빨 가지고 올려주는 것이 되게 여러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몸도 건강해지고 되고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또 다른 거에도 뭐가 있냐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제는 잇몸 영양제 이외에도 콩팥 기능에도 되게 좋고요. 또 베타시토스테롤이나 옥수수 수염 추출물 이러한 것들은 당뇨 환자에도 되게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잇몸 영양제이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신장도 좋게 하고 당뇨 환자에도 이렇게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되게 좋아서 다방면으로 좋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뇨 환자가 잇몸이 최고 부작용이 생기는 게 잇몸이 약해져서 당뇨 환자는 이빨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당 환자에도 좋다는 것이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약은 여러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약이니까요. 이것은 약국에 오시면 항상 구비할 수 있고 잇몸이 약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빨이 다 흔들린다 하면은 무조건 다 임플란트 하지 마시고 우선 영양제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상담은 언제든지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인 서구 도마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든지 상담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반갑고요. 다음엔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